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주택을 제가 유독 경매물건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도 다들 마음속에 꿈꾸는 게 있잖아요. 힘든 근로소득을 벗어나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것을 누구나 꿈꿔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PM 및 기획 총괄 꼬마 빌딩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경험이 약 40건 이상 가지고 계신 우리 임동건 대표님을 모시고 꼬마 빌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보기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꼬마 빌딩 창시자로 좀 알려진 임동건이고요. 저는 이제 빌딩 중개와 리모델링 PM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도 꼬마 빌딩 책 6권 썼고, 이런저런 그 아카데미에서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상준 대표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꼬마 빌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워하는 게 진입장벽, 아까 말씀 주신 대표님 말씀이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 진입장벽이 있는 이유가 이 건물 투자에 있어서 정보가 공유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많은 공유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베일에 막 쌓여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건축하다 막 10년 늙었다. 왜냐면 이제 건물주 관련하면 시행 관련된 거 알아야 되죠. 그렇죠. 설계 알아야 되죠. 건축법 영성 다 알아야 되죠. 향후 임대관리 CS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다 순탄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해도 어렵다, 머리 아프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에이 모르겠다, 야, 아파트나 해야겠다, 빌라 하나 해야겠다. 맞습니다. 요렇게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모조리 깨버리려고 우리 대표님이 이번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꼬마 빌딩 레벨업 재테크, 약 PM 및 총괄 40건을 이상한 그 핵심 노하우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M 및 총괄을 많이 보셨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투자했던 방법들, 그러니까 뭐 요렇게 노후된 거를 사서 이렇게 출구 전략을 만드니까 몇 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갔다. 요건 뭐 요런 뭐 이슈 사례가 있었다, 특이 사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게 한 2018년도 이제 5년 전 얘기죠. 그때 이제 그 세무사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었고, 한 분은 뭐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그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제 책을 읽고, 야 이거 뭐 그 다중주택 신축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결국 이제 두 분이 돈을 이제 보태서 이제 그 봉천역 역세권에서 이제 이종주거 한 45평 정도 이제 구입하고, 이제 그 레버리지 활용해 가지고 이제 다중주택 지어서 임대 채워서 이제 매각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세후로 한 35%? 꽤 남겠죠. 그러면 그 두 분이 산 15억대 건물을 운영을 해서 30%면 3억 이상의 차익을 마련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양도세에서 이제 법인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공동 투자를 그렇죠. 진행하셔서 임대 구성을 풀로 맞춰놓은 다음에 수익성으로 매각을 진행해서 약 50%의 차익을 만들었습니다. 세후로는 30%를 남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죠. 3억 정도에, 그죠?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갔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건축법이 강화되기도 했고, 건축비도 너무 올라가서 지금도 그런 투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신축 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만 해도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근생 건물을 짓는다. 이제 근생은 뭐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빼놓고는 다 내부가 툭 터져 있으니까 그렇죠. 건축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근생 건물을 기준으로 꼬마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비가 한 500만 원 전후였죠. 한 3년 전만 해도. 네. 근데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이제 건축비가 슬슬슬 올라가더니 지금은 뭐 1,000만 원 기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리모델링의 장점은 신축하는 데 비해서 신축 기간은 보통 뭐 한 8개월 전후 걸리고, 근데 이제 리모델링 기간은 대수전급으로 해도 한 4개월 전후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이 그 신축 비용이 한 절반. 그러니까 뭐 조금 저렴하게 하면 뭐 한 300만 원부터, 그다음에 조금 엘리베이터도 넣고 증축도 하고 이러면 뭐 한 500만 원 이 정도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건물의 기능 회복이나 또 미관, 완전히 그 신축 건물처럼 똑같이 이렇게 코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이제 고려해봐도 수익을 남기기가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임동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두 가지밖에 생각 못합니다. 첫 번째, 그냥 노후 사서 그냥 부시고 새로 지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잘 지어놓은 거고 그냥 그거 그렇죠. 살까. 맞아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부 뼈대는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사서 옷만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내부 외부에 대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화장을 잘해서 시장 가치를 올리라는 거죠. 밸류업을 시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작업이 지금은 가장 베스트다. 왜냐면 예전 같으면 그렇게 부수고 신축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왔는데 현재는 높아진 금리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값도 상승됐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땅값도 너무 올라갔어요. 맞아요. 땅값도 너무, 아까 영등포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가 그 예전에는 쪽방촌이랑 막 노후된 공장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평가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한 블록 건너서 재개발, 재건축 막대하게 뒤집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2의 강남으로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막대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 그리고 웬만한 곳이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이 우량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곳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서 리모델링해라.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 투자 시 그런 물건들을 그런 숨은 진주 같은 거,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진주를 발견하려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밸류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땅값을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최선이죠. 뭐 경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투자 어느 지역, 노리는 지역에 시장 분석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땅값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통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소를 돌면서 이제 매물 소개를 받는데, 이제 그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하시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꼭 떼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2003년도에 제정된 국토계획법 이전에는 이제 뭐 서울시내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등등 이러한 그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이제 정확하게 2종은 뭐 200%, 뭐 3종은 250% 이렇게 이제 그 실링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그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은 2종 주거인데도 용적률이 뭐 250% 넘는 것들도 있고, 맞아요. 3종인데 297%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허물고 새로 지으면 한두 층을 더 못 짓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 떼보니까 그 조례에서 그 상한선보다 초과하는 용적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시장을 왔다죠. 왔다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최소한 시세 또는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면서 용적률에서 지금 상한선보다 좀 초과하는
그런 건물. 이왕이면 이제 4층 이상, 4층 이상. 4층 또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런 거 승강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승강기도 설치하고 그 초과된 용적률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최선인데 총 요약해 보면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지어진 건물들이죠. 아주 용적률을 꽉꽉 채우다 못해 넘겨 지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주차장법이 또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도 않아도 건축물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어요. 네.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지금 부수고 다시 지으면 20-30%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면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 땅의 가치를 전부 쓰다 못해 흘러 넘치는 건물을 찾아서 걔네들을 밸류업, 한마디로 옷 갈아입히고 승강기 집어넣고 혹은 뭐 상부층에 뭐 주택으로 돼 있으면 근생으로 바꿔서 밸류업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 최소 20% 이상 건물의 가치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건축물 대장을 꼭 떼봐라. 그렇죠. 요게 핵심이라는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오히려 지금은 신축보다는 이렇게 밸류업하는 게 맞다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항상 보여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밸류업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한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싸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땅은 경공매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기도 하죠. 그렇죠. 땅을 사서 밸류업을 하면 무조건 이견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뭐 반대로 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런 건 사지 마라, 예. 뭐 이런 물건도 있나요? 한 2년 전에 그 제 책을 읽고 온 분이 찾아왔어요. 그 여성 CEO였는데 요거 어때요?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지번을 주면서 요것이 필지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땅은 여기가 이제 강남구에 있는 겁니다. 네. 그 1억 4천에 나왔고 평당? 네, 평당 네. 1억 4천. 그다음에 내 거는 이제 땅이 좀 좁긴 한데 얘는 1억 1천에 나왔어요. 싸네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고 앞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얘는 1억 4천, 얘는 1억 1천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너무 저렴하니까. 야, 이게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회사 운영 잘 하다 보니까 첫 투자부터 이렇게 그 복덩이가 굴러왔구나 저렴한 게 샀구나. 해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요거를 이제 증축이 가능한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수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한 5층 정도, 그게 3종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용도 쪽은 좋네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요렇게 이제 그 두 필지가 있으면 요 사이에 사도가 있었던 거예요. 두 필지 사이에. 네. 그 지적도는 붙어 있어요. 앞에는 도로가 있고 지적도 상으로는 이제 붙어 있으니까 도로가 없는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도로가 있는 거야.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필지 있는 건물 사람들이 요 사도를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도 폭이 이제 3m였는데 그 얘기는 내 땅에서 1.5m만큼 잘라서 사도로 편입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42평인가 그랬는데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한 6평이 빠져나가요. 건축선 후퇴 같은 걸 하니까. 그렇죠. 사도로 인해 가지고 선배타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 네네. 도로 중앙선에서 1.5m로 떼주고 오른쪽에 있는 땅에서 1.5m로 해가지고 이제 도로가 재척한다 그러죠. 재척된 게 이미 한 그 6평 정도가 내 땅에서 이제 빠져나간 상태로 내가 매입을 한 거지.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6평이 줄어든 상태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올리는데 이게 또 땅이 또 마른 복골이라서 1조권 사선을 양측으로 받다 보니까 이거 3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축을 하더라도 결국 지금 2층인데 한 층 올리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아니 3종 주거면 그래도 한 5, 6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땅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강남구니까. 근데 3층밖에 못 올려.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이든지 하든지 아예 일을 버리지 말고 그냥 되팔아라.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전에 얘기가 딱 예시가 딱 맞았습니다. 그냥 남들 뭐 강남인데 얘는 1억인데 예를 들면 얘는 5천밖에 안 해. 너무 싸니까 그렇죠. 그냥 사버린다고요. 네. 사더니 막상 사보니까 사도를 통해 내 땅이 일부 빠져나가고 일조권에 영향을 받아서 잘리고 가감 걸리고 이러면 사실상 쓸 면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싸다니까 막 달려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 현재 땅을 가지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사전에 내가 모르면 설계사나 혹은 건축사를 통해 필수적으로 아니면 중개인분들 통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체크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비싸게 사고 애물단지가 되고요. 그냥 대대손손 물려주는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어. 안 팔리고 난리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꼬마 빌딩은 도대체 담보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탁상 감정 가격의 이제 60%가 기본입니다. 아, 탁상 감정 네. 60%. 그러니까 탁상 감정가 뭐 줄여서 탁감 가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것도 꼭 알아보셔야 돼요.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대지값 가격도 낮게 적용하지. 그래 건물에 잔존 가치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탁상 감정 가격을 내는데 보통 30억짜리다 그러면 잘해야 80% 3파는 24억 해서 25억 정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다. 25억에 나왔다고 쳐. 거기 이제 60%니까 6, 22, 6, 30, 한 15억 정도가 맥시멈인 거지. 그래서 매입자금 그 예산을 세울 때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탁상 감정 가격을 받아서 얼마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돼.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정하면 몇 프로씩 갈까요? 뭐 제일 정한 그래도 60%는 그래도 예상하셔도 좋다. 많이 나오면 80%까지도 예상해도 된다. 이 정도 있을까요? 그 80%라는 것은 이제 그 내가 법인 실적이 있는 법인, 그 법인 명의로 이제 그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 탁감가 뭐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이제 2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80% 이게 가능하니까 그거를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요게 이제 맥시멈이 이제 그 탁감가 60%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제 또 신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내려가잖아요. 60%가 아니라 50%라든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자금 그 예산 세우실 때 반드시 이제 그 주거래은행의 탁감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경공매하고 좀 틀립니다. 한마디로 탁감이 잘 나와야겠네. 그렇죠. 그래야 대출을 최대한 끌어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법인으로 매출이 생기고 있는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냥 신생법인 한 2년 미만 괜찮잖아요. 그렇죠. 뭐 신설법인 바로 그 법인 설립하고 이제 근데 과밀 억제권의 법인 그렇죠. 또 주소를 나와야지. 주면 또 5년 경과돼야 되니까. 또 이런 거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가야 될 것 같긴 해. 법인이 좀 낫다. 네, 그렇죠. 대출이. 비과밀 억제권에 어떻게 설립을 해서 실적이 비상주택.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한 70%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매는 조금 다르죠. 경매는 국가가 공권력 있는 신뢰성을 가지는 국가가 감정평가를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탁감이 아니라 아예 감정가를 매겨놨어요.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면 뭐 감정가액의 70%, 뭐 낙찰가액의 한 60%쯤 80% 정도 적은 쪽으로 많이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은 기존 대비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근데 감정가 대비 막 한 80% 이하로 받았다. 60에서 한 50% 이 사이로 받았다. 그럼 경락잔금 대출이 90%까지도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은행은 영리기관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대신 담보물을 전부 회수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거기다 공동담보까지 잡으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감정가,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탁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매는 감정가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거기가 대출을 자구한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건물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축법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리스크가 있다, 손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적인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대표님이랑 오늘 밤새야 돼요. 그렇죠. 밤새서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서 보다 자세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해당 꼬마 빌딩 레벨업 재테크 관련된 책, 여기 보시면 부제가 건물주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필수 지식, 그리고 유망 상권 리모델링 및 PM 44건에 대해서 실전 사례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건물주가 꿈이다. 그리고 향후 나는 이제 집합 건물,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 근건 전략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최종 목표는 건물주로 진입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저서를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나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이제 되게 아파트 투자가 뭐 거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외곽부터 저렴한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모아가면서 점점 이제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다가 핵심 지역에 아파트 한 채 마련했다. 그러면 이제 은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꼬마 빌딩 투자는 생각도 안 한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대장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꼬마 빌딩 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금이 뭐 5억, 10억 준비됐을 때 그때부터 요 이 땅 하고 이제 투자 나서면서 부닥치면서 배우기보다는 미리미리 또 경매를 통해서도 좋은 우량한 물건을 산다. 그럼 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투자자가 알아야 될 필수 지식, 그 부분이 이제 또 책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지식을 잘 익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기존에 수행된 리모델링 사례, 뭐 유명 상권부터 시작을 해서 다가구 주택을 근생으로 바꾼 사례라든가, 논현동 그 가구 매장 4층짜리에다가 리모델링하면서 4층을 추가로 증축을 해서 8층짜리 어엿한 또 첨단 빌딩으로 한 사례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44건이 뭐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먼 미래에 내가 꼬마 빌딩주가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이 필수 지식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된 사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빌딩주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거리를 걷다가도 저거 리모델링 됐네. 그러면 한번 안팎으로도 보고 사진으로 찍고, 이래서 미리미리 빌딩주가 되기 위한 그 뭐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 주신 게 이제 막상 내가 건물주가 돼야 되는 시기 때 그때 공부하면 늦다. 전혀 늦고 좋은 매물을 잡지 못한다. 그때 하면은 또 빨리 사기 급급하니까 실수라는 게 발생될 수도 그렇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사지 말아야 되는 거, 함정 같은 물건, 단순 싸다고서 절대 좋은 물건이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우량한 가치를 뛰어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고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가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올근생 건물 모든 것들은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다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적어도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같이 대표님과 함께 건물주의 꿈을 같이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